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세력 따라잡기 패턴을 이용해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시면 세력 따라잡기 패턴입니다. 말 그대로 세력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을 의미하고요.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를 확인하고 정확한 차트 분석을 통해 타점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무조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 매수하면 우리가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기준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엔더빌리티가 1번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1,400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2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번 패턴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패턴은 방금 살펴본 1번 패턴과는 다르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할 때 거기에 맞는 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택이라는 종목 보시면 아까 두산에너빌리티와 패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매수해봤자 7월 23일에 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9억이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8월 8일에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30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만 알고 있는 무언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1번 패턴과 2번 패턴으로 나뉘는데 아까 두산에너빌리티 사례처럼 꾸준히 매수하는 패턴을 1번 패턴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지금 심택처럼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을 2번 패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종목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외국인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아직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월 18일부터 수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외국인 500억 정도 들어오고 나서 꾸준히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3거래일 연속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하고 2거래일 매도하고 매수하고 3거래일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 이후에 3거래일 정도 다시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의 연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차트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차트를 좁게 봤을 때 여기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고 해도 앞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기 위해선 역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겠죠.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샀다가 3거래일 매도하고 샀다가 3거래일 매도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수급을 근거로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60선 저항 구간에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고 120선 돌파하는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12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60선과 20선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 20만원 자리부터가 우리가 리스크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했다가 3거래일 매도하고 매수했다가 3거래일 매도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가 그때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봉상 매물대가 너무 많고 주봉상 60선과 120선 막혀 있고 월봉상 보더라도 60선과 20선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20만원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 리스크 적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약 140억 정도 매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2번 패턴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패턴은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에 수급 보시면 110억, 60억,
많은 돈이 들어온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2번 패턴을 적용할 수 없고 1번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적산병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이끈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우리가 설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8월 4일이었죠.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설정을 하고 나서 수급을 체크해 왔을 때 기간 투자자가 주가를 올린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월 11일 140억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같이 주가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YG엔터는 두 가지 매매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봉과 주봉,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 장기 추세의 지지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물량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매수하지 못하고 장 끝나고 나서 수급 확인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고 단기 스윙 관점에 초점을 둔 것인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7월 2일 장대연봉을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매도했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기간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설정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담았는데 기간 투자자가 많이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나서 매도한 주체는 기간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간 투자자가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기간 투자자가 매수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기간 투자자가 다시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면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7월 달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는 기간 투자자가 다시 매수하는지를 꼭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도 기간 투자자가 매수하지 않고 중요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손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세력 따라잡기 패턴을 이용해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2번 패턴이 아니라 1번 패턴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6거래일 연속 기간 투자자가 매수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종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스윙이라기보다는 단기 투자 개념입니다. 여기서 잔파동을 먹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스윙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는 그냥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간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던 기간 투자자가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중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수급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해석해야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패턴은 아닙니다. 7월 30일에 140억 정도 들어왔고요. 8월 7일에도 130억, 그리고 오늘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번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대표적인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7월 24일부터 한번 볼게요.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매도합니다. 이때도 140억 매수하고 나서 120억 매도합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매수세가 연속성을 갖추고 유입되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8월 11일 100억이 들어왔다면 8월 12일 이 10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억 이상 더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 이때 마이너스로 찍힌다면 우리가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내일 똑같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봉상 120선을 기준으로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120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한 번 더 나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봉상 저항 라인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에서 길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잔 파동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단기 투자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100억을 매수했는데 특징적인 패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매도하죠. 이때도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매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날 또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갖추고 매수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매도한다면 연속성을 갖춘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전과는 다르게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차트상 120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짧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는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강력한 저항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들고 갈 수 없고 이 안에서 잔파동을 먹는 방식으로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당일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하는 패턴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꼭 이 패턴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번 패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수급 분석을 한번 진행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7월부터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7월 16일을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쭉 매도했는데, 이때 차트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구간이 기관 투자자가 매도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21선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매도할 때가 바로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단기 추세를 이렇게 설정하고 중장기 추세를 설정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를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력 따라잡기 패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